오늘 첫 문장부터 제대로 좀 잘 보도록 한다. 오늘 그리고 처음 배운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우선 듣고 오늘 첫 수업 듣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쯤에 수업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자, 1번부터 본다. 투동사 원형에 관련된 것들 11개 정도를 크게 큰 틀로 좀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에서 시험 문제는 그거잖아. 얘가 투동사 원형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얘가 관계사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단어의 형태를 물어보잖아. 그 단어의 형태를 뭘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4페이지가 되나? 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투동사 원형의 형태를 왜 쓰는가에 집중을 해야지 용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냐 관계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that을 쓰느냐 what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의문사인지 용어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 안에 투동사 원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투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 가장 적절한 건 뭐가 있을까 따져봤더니만 작은 번호로 한 11개 정도의 틀이 생기게 되고 그 11개의 틀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을 때 그 틀이 머릿속에 있었을 때 아, 내가 이런 구조 안에 얘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1개를 구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긴 할 거야. 하지만 그 이름을 굳이 기억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거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문법에서 그 문제집이나 아니면 문법의 기본적인 책들을 보게 되면 뭐 가주어 설명이 많아.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주어 진주어야 라고 너희가 판단해야겠지. 그럼 너희가 판단을 하려면 어떤 구조일 때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굵은 글씨를 보게 되면 it을 쓰고 비동사 쓰고 형용사나 명사를 쓰고 투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본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책 똑바로 펴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는 앞쪽에 나와 있는 it과 뒤에 투동사 원형이 같은 거다라고 놓고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가주어, 의미상으로는 진짜 주어인 투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데 무조건이 아니야. 문법에서 알려주는 거는 기본 원칙만 알려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it이 가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판단을 해줘야 돼. 뭘로 판단하냐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얘가 진주어이고 가주어라면 이 진주어를 가주어 자리에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하면 그게 진주어 가주어의 구조가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해석은 보통 투동사 원형은 뒤에 형용사나 명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겠지만 우린 이 방식 쓰지 않을 거야. 이거 문법책에 나오는 방식이고 해석은 앞에서 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봐야 될 건 이 틀이야. 틀. 이러한 틀에서 주로 가주어 진주어고 그때는 투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건데 문법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를 해보면 문법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주어 it을 썼을 때 진주어 자리에 ing도 쓸 수 있다는 게 나와. 그럼 여기는 왜 ing는 언급하지 않고 투동사 원형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를 올라와서 우리가 보는 지문들의 대부분은 가주어 진주어에 ing가 없어. 근데 왜 문법책은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그걸 가르치고 있나라는 걸 보면 투동사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ing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 좀 달라. 뉘앙스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투동사 원형을 주로 쓰는 게 거의 맞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ing는 아예 그냥 접어도 ing 자체를. 그럼 이 문장을 이제 예문으로 봤을 때 여기에 it, 비동사, 형용사, 투동사 원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그럼 이런 구조라면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이 진주어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그냥 확실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얘는 뺀다, it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쉬울 것입니다. 뭐가? 은리가 여다 붙이는 거지. 기억하는 것은 뭐를? 경도선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어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랬을 때 큰 무리 없이 은는이가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예문은 이거 외에 이제 예문을 뒤로 쭉 열거를 좀 해놨는데 예문을 보려고 하는 것들은 주어진 문법 사항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 너희가 눈으로 자꾸 보고 아 이게 가주어 진주어구나라고 하는 건 익히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마 체크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 보는 것들은 이 문장 안에 지금 언급한 기본 구조가 잘 나타나는지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 숙제는 이 문장 해석하는 걸 숙제로 낼 거야. 문장을 너희가 집에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뭘 굳이 안 써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럼 1번을 보면 2번부터 볼게요. 이건 앞에 it 나왔고 비동사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투동사이 나왔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법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얘기했을 때 나는 잘 모르는 용어고 나는 익숙치 않은 용어라면 표시하거나 써놔.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학원은 단체 수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갈 건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 못했어. 어떤 학생은. 근데 지나가게 되면 내가 못 봐줘. 그리고 그건 개인 책임이야. 나는 지나갔는데 그때 물어보지 않고 그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꾸 물어봐야 돼 나한테. 어떻게든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쉬는 시간에 물어보든 뭐든지 간에. 자, 2번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가 부정어가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주어 진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틀 안에서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들은 오른쪽에 다 써놨다. 웬만한 것들은 정리를 좀 해놨어. 만드는 것은 다리를 만드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가 봤더니만 이 spectacular, 장엄한 또는 뭔가 웅장한 웅장해, in itself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라는 의미로 쓰여. 그 자체로는 웅장하지만 spoils, 망치는 뭘 망치냐면 그것의 주변 환경을 망치는 그런 다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번은 해석상으로도 큰 무리 없고 가주어 진주어의 구조 잘 맞춰 썼네. 1번을 처음에 안 본 이유는 기본 틀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좀 보려는 거야. 우선 it이 있어. 투동사원형도 있어.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면 비동사하고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아니야. feel이라는 동사를 썼고 형용사나 명사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어. 그런데도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이 문장의 해석을 좀 볼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지. It will feel. feel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원래 이 자리에 요 good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how라는 단어 때문에 앞으로 같이 이동을 했지. 간접 의문의 형태가 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감정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이쪽에 은는이가를 붙이면 해석상으로 큰 무리가 없겠네. Have gotten over that hurdle. Get over 오른쪽에 있다. 극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still 여전히 have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완전한 하루를 어디에? 여러분 앞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감정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it과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원형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같은 거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1번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구조는 it,
비동사, 형용사, 투동사 원형의 구조를 가지겠지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틀에서 본다면 feel이라고 하는 동사도 뒤에 형용사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 부분 약간 응용된 부분이지 1번은 체크를 좀 해놓고 수업에서 뭘 질문할지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해. 내가 모르는 건 다 질문할 거야. 그럼 만약에 1번을 설명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게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럼 표시를 한다던가 질문이라고 쓴다던가 별표를 한다던가 개인적인 표시를 꼭 해놔. 그래서 나중에 꼭 물어봐야 되는 거다. 기본적인 틀이 적용되는지 예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거고 그 안에 다른 구조들도 조금씩 더 설명할 거야. 3번에 나와 있는 문장도 보면 it 쓰고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고 투동사 원형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가주어 진주어인 형태는 만들어졌어.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지. 해롭습니다. 유용하지 않대. 뭐가?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독서 속도를 책을 읽는 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책들을 다루기 위해서 똑같은 책 읽는 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문장 해석상 큰 무리 없고 그러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부분도 가주어 진주어 형태야. 나중에 확인학습으로 일요일 날은 또 테스트 볼 거야. 공부한 것들 좀 잘 체크를 좀 하고 4번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도 it 나왔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동사 원형 나오고 그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놓고 한번 보는 거지 뭐. 아마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redefine 다시 정의하는 것은 그것을 뭐로 문제로서 어떤 문제 너무나 많은 차량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것은 어떤 차량? 필요한 차량. 스페이스, 공간이 필요해. 뭐 할 공간. sit이라고 하는 것은 앉는 건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앉다라고 볼 수 있지만 차가 앉는 거는 좀 이상하겠지. 그렇다면 이 sit이라는 단어는 주차하다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살짝 바꿔준다. During the workday. workday는 근무하는 날이야. 일하는 날. 근무하는 날 동안에 주차할 공간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차량의 문제로 그것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미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가지로 조금 더 볼 건데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문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좀 지루한 부분들이 살짝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예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예문을 한두 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비슷한 예문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럼 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럼 너희가 공부할 거는 지금 굵은 글씨만 공부하면 그냥 1단계야. 두 번째로 공부하는 거 너희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려면 이 문장을 다시 다른 것까지 다 봐야 돼. 예를 들어서 redefine 정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뭔가를 정의하겠지. 그럼 뭐뭐로 정의하겠지. 그럼 re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as하고 같이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 공부량이 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할 거면 집에 가서 해석을 좀 한번 다시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모르는 게 없는지 거기서 너희가 좀 더 가면 영작을 해보면 돼. 그래서 309개를 다 외우고 다 쓸 수 있으면 그냥 문법 끝이야. 더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학원에서 하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정말 너희가 공부를 내가 영어를 좀 실력을 키우려면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써봐야 돼. 전부 다 그 숙제까지는 안 낼 거야.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필기 좀 할게. 공간 많으니까 필요한 공간에다가 아무 데나 그냥 쓰면 돼.
전치사, 명사, ing라고 하는 세 단어를 놓고 이 세 단어의 구조를 한번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ing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볼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ing나 pp는 보통 분사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requiring, 뭔가를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차량, 이렇게 갈 수 있고, 두 번째, ing가 동명사로 취급이 되고 명사가 의미상 주어야. 두 가지를 다 너희가 구조 파악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난 동명사도 모르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동명사를 모르면 써놓고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개인적인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ing를 동명사라고 본다는 얘기는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다란 얘기야.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다란 얘기야. 그런데 가운데 이 명사는 왜 가운데 쑥 들어가 있냐면 이 ing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해야 되냐? 굳이 이렇게 뭐 어렵게 볼 필요가 있는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 해석의 차이가 있어. 그럼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번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방식이야. 즉 requiring이 vehicle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고 있었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차량. 이게 1번이었고 그럼 2번으로 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했으니까 의미적으로 주어처럼 해석하고 ing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런 해석이 된다.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은는이가 붙여주고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이렇게 바뀌어. 두 가지. 그럼 뭐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편하게 해석하는 건 문제 없겠네. 괜찮아. 독해할 때는 문제 없어. 독해할 때는 괜찮아. 문제가 하나 생겨. 영작할 때 문제가 생겨. 보면 만약 이렇게 된 거를 시험에 나왔어. 영작하시오. 주어진 단어 몇 개 있었고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전치사 of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그럼 너희가 이제 한글을 딱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량이 얘 주어인가 봐. 필요하다. 아예 동사네. 그러면 주차 공간을 필요한 게 목적어구나. 그러면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면 이게 틀리지. 이게 안 돼. 전치사 뒤에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된 한글 표현을 어떻게 써야 돼? 문장으로 못 쓰면 구로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 얘가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필요한 어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그때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거든. 이 부분이.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전치사 of가 이렇게 나왔어. 보기에.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쓰면 틀리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 공부해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무조건 뒤에서 꾸미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갈게. 그래서 in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나 명사 나오고 뒤에 투동사원이 나오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가 있었고 4번에서는 추가적인 정리가 조금 더 있었어. 5번으로 보게 되면 5번은 앞에서 본 문장들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어떤 게 달라졌나 봤더니만 형용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명사가 등장했지. 그리고 이 명사 지금 나와 있었던 앞쪽을 보게 되면 가주어하고 진주어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지. 짧지. 얘는 명사에 대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좀 길어졌어.
그 정도의 차이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it 나왔고 비동사 나왔고 명사 나오고 투동사 원형 나오면서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또 띠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pay for this apartment, 이 아파트에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은, 또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assisted living도 오른쪽에 나와 있다. 생활보조의라고 하는 거. 생활보조시설에 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substantial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 표시 좀 해주자. 단어 좀 외워야 돼 이거. 상당한이라는 걸로 많은이라는 의미야. 가주어 진주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 해석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또 필기합시다.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그래서 어떤 문법들을 보면 문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달라. 실용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정통적으로는 꼭 그걸 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방식은 정통적인 방법이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결국 따지고 보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어쨌든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독해로 접근할 때에는 그냥 앞에 여기부터 B 쓰고 as well as는 그냥 또한이라고 보고 그냥 A로 갑니다. 이건 해석이야. 그냥 해석만 알려준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문법을 기반으로 문장을 보고 있는 건데 해석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야. 조심할 건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영작을 하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이 위에 거로 줄 거기 때문에 영작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럼 이 부분도 해석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파트에 돈을 지불하는 것, 이 아파트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또한 생활보조시설에 그냥 끝. 의미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해석을 빨리 해야지 문장의 의미 파악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이 좀 봐두도록 하고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체크합시다. 5번도 그렇고 앞에 it으로 시작했지. 3번, 4번 다 it으로 시작했고 2번도 그렇고 1번하고 6번은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나의 문장 안에 그 문장 안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지금 it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 안에 it과 to be라고 하는 가주어, 진주어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럼 해석으로 한번 다시 보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지. It must be. 분명히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뒤에 뭐가 to be depressed,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in a country, 한 국가에서. 그 국가가 어떤 곳인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s. 자신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가지고 있는. 다시 붙여서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큰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데 나만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it, 비동사, 형용사 여기 들어가 있네. 이쪽 앞으로 이제 간접 의문 때문에 앞으로 빠진 거야. 뒤에 투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문장의 어디 한 곳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좀 조심하라고 해서 체크해 둔 거다. 문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마다 뭐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도 좀 다르겠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많이 바꿔야 돼. 어려워.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잘 못해.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못 받아들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설명하다, 야, A가 사과야 라고 하면 그냥 사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왜 사과예요? A고 B고 C인데. 그 추론하는 건 좋아. 추론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지만 우선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문법을 키워나갈 수 있어.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공부할 때. 중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거나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좋겠지만 나는 이거 싫어라고 이게 장애물을 하나 이게 만들어 오면 안 돼. 뒤에 예문 좀 더 있다. 없네. 2번 두 번째 갑시다. 의문사하고 투동사 원형 이게 작년인가 한번 그 내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라고 한 거는 없었고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 지금 보면 분명히 문법 수업한다라고 하면서 느낌이 약간 독해 수업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다. 근데 예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독해 수업처럼 보이겠지만 예문 문장 안에 단어의 쓰임의 형태를 보는 거야. 결국은 지금 2번을 하고 있지만 11번까지 쭉 하고 나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투동사를 쓰면 돼 라는 게 이제 생길 수 있어. 거기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를 쓴대. 그럼 의문사 나오면 뒤에 투동사 원형 쓰는 게 맞나 봐. ing는 틀린 거지 뭐. 안 되겠지. 그럼 왜 투동사 원형?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는 도대체 무슨 역할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려고 쓴 거야? 어떤 의미로 의문사 투동사 원형 할지라는 이 의미로 명사 자리에 쓰려고 했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생기지. 그 명사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눈을 회피하겠지. 명사 자리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워줘야 돼. 명사 자리는 보통 4개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이 자리에 명사 없으면 다 틀린 거야. 전부 다 명사 써야 돼. 계속 쌓아가야 된다. 계속 쌓아가야 돼. 그럼 이 자리에 뭘 쓸 거냐면 의문사, 투동사 원형 쓸 거야. 그럼 투동사 원형만 쓰지 왜 굳이 의문사를 써? 의미를 얘 의미 넣으려고. 이 의미. 의문사, 투동사를 할지 이거 넣으려고. 의미 하나 추가시킨 거야.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지. 의문사와 주어, should 뒤에 동사 원형 같은 의미다 라고 배웠어. 필기합시다 이것도. 이것도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이것도 필기를 좀 할게. 고3 때까지 수능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걸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 너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내신이잖아. 그럼 내신이라고 하는 거를 접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것들은 아주 뻔해. 중학교는 똑같이 내면 돼 그냥. 그래서 너희가 다 외우면 거의 다 100점이지. 고등학교는 똑같이 안 내려고 그래. 선생님이 자꾸 바꿀 거 아니야. 뭘로 바꿀 거야? 이러한 표현이 나왔어. 이걸로 바꾸는 거지 뭐. 어떻게든 문장을 자꾸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걸로 접근을 시켜서 너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이야. 백양고가 이번에 제일 심했던 거고 행신고가 그 다음이고 무원고, 화수고, 순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본 거는 when to trace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 when we should trade 이렇게 막 바꿨어. 이게 좀 이상한데? 아니지.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럼 이 자리에서 when to trac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만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쓰여진 거네. 그것만 예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지. 해석을 좀 해보면 전문적인 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문가위원회는 set 정하고 있습니다. different guidelines라고 하는 서로 다른 안내 지침을 뭐에 대해서 언제 다룰지에 대해서 뭐를 high blood pressure 높은 피의 압력 고혈압을.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궁금해야 된다.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고 궁금해야 돼.
왜 이렇게 쓸까? 왜 이렇게 쓸까? 굳이 왜 여기다가 will이나 뭐 would 안 쓰고 왜 should 써가지고 이렇게 쓸까? 라고 하는 것. 우선은 표현 방법이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고,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투동사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야. 미래적인 의미야. 그러면 이제 해석을 또 왜 이렇게 하는지까지 해결이 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언제 다룰지야. 언제 다루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다룰지 그 뭐야? 미래에 앞으로. 그러니까 should라는 조동사하고 잘 어울려.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잘 어울리는 것들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해석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지. 의문사하고 투동사 원형 예문이 조금 많이 있을 거야. 계속 볼 건데 단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문을 통해서 문장 안에 있는 다른 것들도 좀 체크한다. 7번 체크. 의문사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의문이 드는 것, 잘 모르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 쓰면 돼. What, when, where, which 같은 것들. 근데 그 의문사 중에서 좀 이상하게 생긴 놈이 하나 생겼어. whether이 하나 등장했네. 의문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 하지만 이 단어를 이 7번에다 넣은 이유는 구조가 똑같아. 똑같은 구조로 할 거야. whether 다음에 투동사 원형 썼고 그리고 which를 보면 wonder이라고 하는 궁금해하다라는 단어 뒤에 써놨어. 궁금해하다, 뭐뭐를 궁금하다. 목적어 자리야. 그러면 명사 자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whether 투동사 원형도 의문사 투동사 원형의 역할과 위치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7번에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이걸. 이 부분. 우선 해석하고 조금 더 본다.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불편하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용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o get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지. get involved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써놨네. 관여하다, 관련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참여할지 말지, 관여할지 말지야. 어떻게 해석했어? 미래적으로 해석했어. 이 부분.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단어는 to 동사 원형을 붙여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단 조심할 거. if는 안 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if는 여기다 쓰면 안 돼. 투동사원이랑 같이 못 붙인다.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의문사 투동사 원형인데 8번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 what to do. 무엇을 할지라고 하는 얘가 앞에 나와 있었던 figure out. figure out이 뭐뭐를 알아내다.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야. 그래서 명사 성질로 쓰이는 거 잘 썼네. 해석을 해보면 I stared and stared at those words. stare at이 뭐뭐를 응시하다, 바라보다. 두 번 반복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단어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갑자기 내가 알아낼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 자, 계속 반복해서 그냥 의문사, 투동사 원형의 구조들을 좀 볼 거야. 9번 보도록 한다. 9번 같은 경우는 where to fly. 지금 보면 뭐 9번이나 10번이나 8번이나 굵은 글자만 보면 사실 뭐 중학교 1학년들이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조금 더 높게 할 거잖아. 수를 좀 높이려면 얘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좀 보자는 거야. 그럼 where to fly라고 하는 요 표현은 deciding이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 나와 있네. decide가 결정하다야.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가 생겼지. 그러면은 의문사 투동사 원형 괜찮을 것 같아. 해석 보면 exam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보는 시험도 있겠지만 살펴봄 또는 뭔가 탐색, 검사 이런 의미도 있다. 오른쪽에 써놨어. 그래서 무리들의 검사 또는 무리들을 살펴보는 것. birds라고 하는 새들의 무리를 살펴보는 것은 그 새들이 누군가 봤더니만 결정하는 새들이야. where to fly, 어디로 비행을 할지. 그것은 색깔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니까.
reveal, 보여줍니다. 또는 드러냅니다. 뭘 보여주냐면 that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account for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지? 중요 표시합시다. account for 오른쪽에 정리할 거야. 정리된 거 있을 거야. 오른쪽 단어 정리한 거 거기다가 중요 표시. account for 오른쪽에 뭐뭐를 설명하다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 단어는 빈도수가 높으니까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뭘 설명해 줄 거냐면 의도, 누구의 의도? 모든 새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새들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들이 어디로 비행할까라고 결정하는 그 방식을 잘 살펴봤더니만 그거는 모든 새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지. 9번에 나와 있는 거였고 where to fly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크게 없을 것 같네. 10번 how라고 하는 의문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 있는데 병렬 구조로 뒤로 쭉 연결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쭉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뭐에 대한 어떻게 읽고 쓸지에 대한 아니면 use a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할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is useful 유용합니다. 어디에서? in school, out of school 학교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라고 하는 것. 전치사 뒤에 공통된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써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걸로. how라고 하는 것 뒤에도 투동사 원형. 전치사 뒤라서 명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의문사 투동사 원형을 써준 거야. 10개 나갔어 벌써. 10개. 이번 주 끝나면 거의 최소 80개 정도의 문장이 끝날 거다. 11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의문사 투동사 원형도 병렬 구조로 또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네.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A, B의 구조를 쓸 건데 A에게 B를 말하다야. 그럼 A, B라고 하는 게 둘 다 명사가 나올 수 있어. 둘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told가 나왔고 us 명사 성질 나왔고 그럼 또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보면 우리가 유아였을 때 우리는 tune이라는 단어 오른쪽에 써놨다. 조율하다, 맞추다라는 걸로 우리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신호에.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 신호? 우리의 신체에서 나오는 신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럼 선행사는 신체가 아니라 signals라고 하는 얘가 선행사야. 이런 것도 이 문장 안에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선행사가 바로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우리에게 말해주는 뭘, when to eat, 언제 먹을지 또 언제 멈출지를 말해주는 그런 신호에 우리의 신체는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 남아있는 것들도 조금 공부 좀 하고. 12번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 how to track이라고 하는 것과 where to find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또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네. 병렬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의문사를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 두 가지. 병렬은 그냥 나란히 배치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할이 명사 성질이니까 둘 다 명사 성질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그는 알 것입니다. how to track, 추적하는 방법을 wounded, 부상당한 bushbug, bushbug이라고 하는 얘는 그냥 단어야. 이거는 굳이 단어를 외울 필요 없다. 새 이름이야. bushbug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he has not seen, 보지 못했어. for 3 days,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부상당한 새를 추적하는 방법을 알 것이고 또 찾는 어디서 찾을지를 알 것입니다. 지하수를. ground water, 땅에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know에 대해서 how to track이라는 것이 한번 나왔고 know에 대해서 where to find가 한번 추가로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의문사 뒤에 투동사 원형은 되게 단순한 거야.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계속 좀 보기 위해서 예문들을 여러 개로 쭉 나열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13번. 의문사 뒤에 투동사 원형은 얘가 이제 마지막 예문이 될 거야. how to be라고 하는 것도 위치상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었던 뭔가 때문에 쓴 것 같지? teach라는 단어도 두 개를 쓰잖아. teach A, B. A에게 B를 가르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keys라고 하는 명사 목적 한번 나왔고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올 자리가 생겼으니까 의문사 투동사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해석 한번 해본다. playing any game. 어떤 게임이라도 하는 것은 그 게임이 뭐냐면 포함하는 게임이네. more than이라고 하는 건 뭐뭐보다 많은도 괜찮은데 뭐뭐 이상이라고 보면 좀 편해. 뭐뭐 이상. 한 명 이상을 포함하는 어떤 게임이라도 하는 것은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에게 되는 방법을,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whether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whether는 좀 다르네. 아까는 whether이 명사적인 성질로 뭐뭐인지 아닌데 여기는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그들이 이기던 아니면 지던지 간에 요 의미로 뒤에다 붙인 거야. 얘는 부연 설명으로 추가로 필리게 합니다. 영어는 어찌 보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보다도 더 적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공식을 가지고 조금씩 활용을 하면 개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야. 이 말을 왜 하냐면 중학교 때 이제 n이라고 하는 것과 su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들을 너희가 중3 때까지는 조금 풀었어.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중3 때는 좀 많이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느냐? 안 나와. sum하고 n이를 구별하시오라는 건 나오진 않지만 영작을 하려면 any를 쓸 자리에 sum을 쓰면 틀리는 거야. sum을 쓸 자리에 any를 쓰면 당연히 틀리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겠지.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우선 any만 본다 오늘은. any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쓰임은 일반적으로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여. not이나 no나 never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any를 써. 의문문, 물음표가 있는 문장에서는 any를 써.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런데 얘가 긍정의 평서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 평서문도 문법적인 용어를 어렵게 볼 필요 없어. 결국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그냥 한 단어로 축약시킨 거니까 평범한 문장, 가장 평범한 문장이 뭐야? 마침표 찍는 거. 평서문이야. 긍정의 평서문. 지금 이 문장도 보면 여기 any를 썼어. 이 문장은 부정의 표현이 없어. 문장의 맨 마지막에 물음표가 아니야. 그러면 얘를 쓴 거야. 근데 왜 두 개를 구별했어? 뭔가 다르겠지. 뭐가 다르냐면 의미가 좀 달라.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어떤 정도가 되겠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이쪽. 얘는 어떤 뭐뭐라도.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모든이라는 의미야. 요거를 독해할 때 많이 써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석이 빨라질 수 있어. 문법이지만 그래도 볼 필요가 있어. 그럼 여기를 아까 어떻게 내가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지. 한 명 이상을 포함하는 어떤 게임이라도 그 게임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 그럼 이거를 모든의 의미로 넣어서
한 명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게임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라고 하는 거.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뭐뭐라도라는 의미는 모든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이거 좀 익혀두는 게 좋아. 세 번째.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전부야.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간 거고 일요일 날은 좀 빨라질 거야. 자,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건데 이것도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겠지만 문법에서 너희가 명사 뒤에 어떤 단어를 주고 걔를 ing 쓸래 아니면 투동사 원형 쓸래 한번 바꿔봐 라고 하면 고민하게 될 거야. 그럼 고민을 하는 그 순간 기준점만 있으면 돼. 그 기준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투동사 원형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필기합니다. 명사라고 하는 거는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거를 좀 보려고 해.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 형용사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돼. 그럼 뭐 형용사 쓰면 되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수식을 하려고 그래. 그럼 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수식하려면 형태를 바꿔야겠지. 뭐가 있나 봤더니만 ing도 있고 pp도 있고 투동사 원형도 있어. 세 가지 전부 다 형용사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럼 이 형용사 성질로 앞에 있는 명사는 꾸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아무거나 쓰면 되겠네. 안 돼.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뭘 쓸 거냐를 문법 문제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따라가면 된다. ing, 능동이지. 진행도 있어. pp는 수동이네. 일반적으로. 투동사 원형은 뭐야? 능동, 수동 다 나왔잖아. 얘는 미래적인 의미. 얘는 의미적으로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제 예문을 통해서 좀 보면 돼. 이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명사 뒤에 여기에 to get을 쓸까 아니면 getting을 쓸까 아니면 got이라는 단어를 쓸까를 고민해 줘야 돼. 그럼 여기서 투동사 원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미래적인 의미가 강해.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만 너희가 찾을 수 있으면 투동사는 찾을 수 있어. 그럼 이 문장도 보면 It's time. 어떤 시간입니다. 이제 뭐뭐 할 때입니다. 뭐 할 때인데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그러한 감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어떤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알람 시계를 생각해보면 돼. 알람 시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할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투동사 원형이 적절한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원칙만 얘기해 주는 거다. 무조건이 아니야. 무조건이 아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을 때만 이거야. 예를 들어서 타임이 나왔어.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서 타임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무조건 투동사 원형 써야지. 틀리는 경우도 생겨. 왜 틀리냐면 너희가 오늘 학원을 와서 공부를 할 건데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수업에 못 왔어. 그러면 그 시간은 학원에서 공부할 시간인데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보내진 좀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버려지고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럴 때는 여기는 수동으로 가야 돼.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뒤에 예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14번. 자, 여기는 뭐를 먼저 볼 거냐면 명사, 투동사 원형으로 쭉 나열을 해놨어. 그럼 명사와 투동사 원형 사이에 관계만 우선 좀 볼 거야. 이게 잘 적절히 맞는지 요거만 좀 보려고 그래. 책임감이야.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너가 책임져야 돼. 언제 할 건데? 앞으로 투동사 원형하고 미래적인 의미하고 좀 잘 연결이 되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봤던 거고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분석할 거야. 앞으로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거야. 투동사 원형 연결 괜찮네. decision,
결정했어. 오늘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할 거야. 괜찮지 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결정이야. 투동사 원형. way라고 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뭔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할 거잖아. temptation. 유혹이야. 그럼 뭔가 유혹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뭘 하라고 설득하는 거니까. 얘도 미래적인 의미랑 잘 연결이 되겠네. 뒤에 나와 있는 intention. 의도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의도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뭔가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투동사원이랑 잘 연결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명사들을 보면 미래적인 의미하고 연결이 잘 되는데 조심할 건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어.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 만약에 이 자료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자료지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조수가 일을 너무 서툴게 해서 자료가 한 100페이지가 되는 걸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린 자료가 되겠지. 앞으로 잃어버릴 자료가 아니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제 예문을 본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을 투동사 원형이 꾸며주고 있고 해석할 때는 그래서 할 미래적인 해석이 가장 적절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너희가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은 꾸며줘서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잘 맞으면 투동사 원형 쓰면 돼. 그게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고. These students, 이 학생들은 할당받습니다. assign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설명을 써놨다. 할당하다. 뭔가 준다는 얘기야. 주는 거야. 기부의 개념으로 봐주면 돼. 이 학생들은 받습니다. 뭐를? 책임을 받습니다. 뭐 할 책임이 있는데? 질문할, 물어볼 책임감을 할당받는데. 뭐를? at least, 적어도 one question. 하나의 질문을 할 책임을 받게 됩니다. 언제? during that class. 그 수업 동안에. 앞으로 할 거 괜찮네. 15번. He read as long. 오랫동안 책을 읽었어. as는 나중에 설명할 거야, 이건. as는 나중에 구조가 나온다. 오늘 하는 요 문장, 이 구조에서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책을 읽었어. 오랫동안. as he could. 가능한 오랫동안 책을 읽었어. 그리고 잠을 잤어. 언제까지? 어떤 시간이 될 때까지. 뭐 할 시간? 해야 할 시간. morning chores. chores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드렛 일, 잡다한 일, 간단한 일 이런 걸 chores라고 해. 그래서 아침에 할 허드렛 일 또는 간단한 일들을 해야 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잠을 잤습니다 라는 거. 시간은 아까 정리를 좀 했었지. 뭐뭐 할 시간이라는 거. 16번. 16번은 체크. 정규 수업 때 하는 것들은 너희가 잘한다고 했어. 왜냐면 그것만 집중력으로 보니까. 근데 요게 이제 종합적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 틀려. 이 문장도 보고 그 포인트가 어딘지 좀 얘기해 줄게. 디자이너는, 설계하는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first document. document는 문서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록하다라는 동사야.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기록해야 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황 또는 상태, 어떤 문제의 상황들, 어떤 문제의 조건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document, collect 이렇게 병렬 구조야. 수집해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to be analyzed 분석되어질 관련된 자료를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 뒤에 나와 있는 요 투동사 원형 앞으로 분석할 거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 괜찮네. 근데 요거를 이게 영작을 해서 학교 시험에 나왔어. 요 부분을 지금 to be analyzed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먼저 기존에 있던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그리고 분석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한글은 이렇게 가겠지. 한글은.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그냥 analyze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히 to analyze를 쓸 거야.
틀린다고. 수동으로 가야 돼. 수동.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겠지만 태는 맞춰줘야 돼. 태 자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눈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좀 봐야 돼. To be analyzed라고 하는 표현. 분석이 되어질. 앞에 있는 데이터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가 적절하잖아. 목적어 뒤에 없으니까. 17번. Initial phase. phase라고 하는 거는 단계야. n이 나왔지? 부정어 없지? 물음표 아니지? 그럼 해서 어떻게 해? 모든이라고 해석하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디자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입니다. 인식입니다. 뭐의 인식이냐면 problematic condition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결정입니다. To find the solution to it.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동사 원형이 또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구조로 여기에 미래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 좀 많아. 투동사 원형이 쓰여진 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예문을 쓴 이유가 있다. 뭐 그냥 한두 개만 보면 되는 걸 왜 그러냐면 이 명사도 기억하는 게 좋아. 이 명사 같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투동사 원형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의미상 연결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투동사 원형이 그냥 괜찮다라고 1차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또 영작 같은 것이 혹시라도 연결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 앞에 나와 있었던 뭐 way, temptation,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decision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보면 way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 필기합시다. way라고 하는 것을 뭐뭐 할 방법,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때 투동사 원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 근데 이게 of ing의 형태로도 쓰여. 그럼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나? 있어. 원래 차이점이 있어. 이건 의미상에 좀 다른 걸로 가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두 가지 비슷하게 써도 괜찮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인인증 영어 시험을 만약에 준비한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걸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두 개는 달라. 두 개는 좀 달라. 그래서 뭐 구체적인 상황이냐 일반적인 상황 이런 걸 좀 따지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리 없이 가도 괜찮다는 거야. 우선은 약간 보충 설명. 이쪽으로 다시. 그것은 실제로 얕은 처리 과정입니다. 뒤에 어떤 처리 과정이냐면 the more common way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인 정도가 좀 낮은 얕은 처리 과정입니다. 뭐 할 수 있는 influence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적인 의미로 그러한 좀 더 흔한 그런 방식인 얕은 처리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 19번 everywhere around us 이런 거 보면 잘 못 끊더라고.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부사가 한번 나왔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미래적인 의미겠지.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유혹, 향상시킬 수 있는 유혹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by buying a larger home, 더 큰 집을 구매함으로써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보게 됩니다. 얘도 앞으로 할 거니까 투동사 원형. 20번에 나와 있는 intention도 의도라고 하는 걸로 투동사 원형으로 한 4개 정도 남았어. 너희는 아마 여기서 끝날 거야. 20번에서. It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s 뭐뭐로서 의도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 숨기려는 의도로서. 뭐를? 부족을. 어떤 것이 부족한가 봤더니만 reliability of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의
reliability. rely가 원래는 의존하다야.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믿으니까 그렇겠지? 오른쪽에 신뢰도라고 써 있을 거야. 그 연구의 신뢰도의 부족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 앞으로 할 거. 자료가 여기까지 나와 있지? 그치? 뒤에 21번부터 쭉 있는데 이건 그냥 화면만 본다. 내가 인쇄하다가 뒤에 장을 인쇄를 못해서 21번은 그냥 화면만 봐. 뒤에 say it. 그것을 말하십시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또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이 기회를 가질 때는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할 거니까 투동사이 가장 좋겠지. 그렇게 할 기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질 때는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것도 투동사원이 가장 적절한 것. 22번, 23번, 24번까지 있어. 22번에 나와 있는 것. 얘는 조금 달라진 게 가운데 뭔가 꼈어. 근데 결국 보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사실은 수식을 하는 거니까 수식하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보면 돼. 이 부분. 이것은, 이 사건은 has required. 필요했습니다. 누가 필요했냐면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어디에서? 그 분야에서의 지식. 뭐 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동사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야. 얘는 부연 설명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고. 23번. each scout. 스카우트는 정찰병이야. 각 정찰병은 수행합니다. waggle dance라고 하는 큰 따옴표는 인용구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건. waggle dance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즉 춤을 춥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다른 정찰병들에게. in an attempt. 시도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투동사 원형이 적절하지. 그래서 설득할 시도에서. 뭐를 설득하려고 하냐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 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장소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장소의 장점을 그들에게 설득하려는 시도에서 다른 정찰병들에게 waggle dance라고 하는 것을 춥니다라는 것. 맨 마지막 끝났네. 23번.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나와 있던 것들은 명사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 이 명사랑 같이 보는 게 좋아. 전부 다. 그래서 명사랑 함께 같이 묶어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봤고, 오늘 한 거가 전체적으로 딱 3개 했어. 40개 중에 딱 3개 한 거야. 지금 37개가 남았고 37개를 최대한 기말고사 전까지 거의 끝날 거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모자라면 시험에 좀 빈도가 약간 낮은 것들은 좀 빼고 빈도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순서를 좀 잡아서 갈 거고, 오늘 공부한 것들 3개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다음 시간 올 때는 투동사 원형을 우리가 판단할 때 3가지를 배운 거야. 이 비동사, 형용사, 명사, 투동사 원형일 때 이 투동사 원형이 적절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주어 진주어일 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의문사 뒤에 혹시 투동사 원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은 아니고 명사 자리로 쓰이고 앞으로 의문사 뭐뭐 할지 정도의 의미가 적정할 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적인 건 아니어서 얘는 ing, pp도 가능한데 미래적인 의미로 연결을 시켰을 때 적절하다면 명사 뒤에는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것들. 그 명사와 투동사 원형은 붙여서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해놔야 돼. 이 부분. 숙제는 1번부터 20번까지였을 거야 아마. 해석. 그 문장 밑에다 쓰면 돼.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꼭 표시하는데 뒤에 답지가 있어. 맨 마지막에. 베끼지 말고 해석을 보고 참고는 해도 괜찮아. 그리고 너희가 공부를 해야 돼. 20개 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뭐 빨리 하면 한 20분 안에 할 수도 있겠고. 답지가 없구나. 책이 안 나왔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일요일 날 체크를 좀 해줄 거고, 단어는 오늘 21강까지 단어 테스트를 볼 건데, 이번에 기말고사 전까지 목표로 두는 거는 단어 최대한 많이, 그리고 문법 정리 완벽하게. 두 가지야. 두 가지만 할 거기 때문에 단어량 최대한 늘릴 거야. 그래서 4강씩 간다. 4강씩. 오늘은 21강까지 시험 볼 거고, 22에서 23, 24, 23, 4, 5, 25강까지. 4개씩 갈 거야. 그래 봐야 몇 개 없어. 120개야. 보통은 한 200개 정도씩 외워야 돼. 지금 수준이라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면. 우선 이렇게 가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좀 늘릴 거야. 단어 테스트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온 사람들은 잠깐 기다리고. 21에서 23강. 숙제로 이미 다 내줬지. 봅시다. 앞에 시험지, 뒤에 답지야. 개인적으로 시험 보고, 뒤에 답지 보고 채점하면 됩니다. 뒤에는 답지니까 잘 가리고 테스트 보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온 사람들 있죠? 1명, 2명, 3명. 자, 오늘 했던